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유럽 국가 스웨덴 등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 철폐에 나섰습니다.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가 개교 3년 차를 맞았습니다. 평창군과 강원도가 발효 산양삼 제조기업 주식회사 NIT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여수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1,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019년 8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 이미 제출받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또는 근접 시기까지 정보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면서 관리 처분권을 보유 행사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 휴게실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 관리 업무 담당자인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정 전 교수와 함께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교수의 법률 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피고인을 변론해오면서 느낀 마음은 참 불쌍하다였다,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불복하는 듯한 글을 SNS에 게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전 교수 대법원 판결문을 비판한 게시물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 알맹이를 뺀 부실 판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 전 교수 대법원 판결에 2가지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1일 2만여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실한 지배종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오미크론 변이의 더블링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동네 병의원은 이제 의심 환자 진찰 검사에서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 치료 관리까지 원스톱 진료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령층의 부스터샷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미크론 확산 시기와 겹쳐 중증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B일보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도 크게 바뀌었는데 선별진료소가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관리 의료기관 확충에 비해 환자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확고한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 이상까지 이룰 수 있다고 내다본다고 강조했습니다. C일보는 북유럽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현지 시각 1일 유럽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방역 조치를 철폐했다는데 덴마크는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은 물론 백신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입국 여행객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더 이상 코로나19가 중대한 사회적 질병이 아니라는 이들 국가의 방역 완화 이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경기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전염병과의 공존을 위한 지혜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 수 증가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의료 체계를 재정비하고 정확한 지침으로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의 방역은 각자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방역 생활화에 적극 협조해야 대유행의 고비도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피해 현장이자 태평양 전쟁기에 전쟁 물자를 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끝내 강행하기로 했는데요. 앵커 브리핑 이어갑니다. 현재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던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이번 결정은 자민당 내부의 역학관계와 정치셈법을 떠나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반발과 징용 근로자들의 아픈 상처를 외면하고 강행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에 치명적 악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완전한 역사를 반영한다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으로 B일보는 일본은 세계유산 등재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로 제한하고 일제강점기를 제외하는 등의 꼼수를 부렸다며 수천 명의 조선인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 부끄러운 과거사를 숨기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적 연대로 저지해야 한다며 사도광산의 역사적 쟁점을 부각할 때 일본이 군함도와 관련한 약속 불이행 등을 함께 문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일본 정부의 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 노역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2017년 유네스코에 낸 보고서에서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까지 뺐다며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의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이를 자국 정쟁에 이용하려는 것이니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한일 관계에는 사도광산 강제동원 등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역사적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깊고 폭넓은 대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 스키 강사에 관한 국민청원입니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생을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에 긴급 체포됐으나 풀려난 20대 남성에게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글에 따르면 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스키 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불러내 이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조건 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돌입하자 20대 남성 A씨는 조사에서 서로 동의한 성매매고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조건 만남인 것처럼 증거를 만들어내 풀려났습니다. B양의 부모는 딸이 사건 이후 이틀 넘게 하혈하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좁은 동네에서 A씨를 마주칠까 봐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부탁하며
가해자는 강력한 수사와 함께 엄벌을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결국 경찰은 A씨를 구속했고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4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6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소외받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2022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는데요. 구민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마포구가 지난 20일 구청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마포지구협의회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특별회비 전달식은 구민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김은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마포지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15시부터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덕담과 전달식,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달 전인 2월 9일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당 일 이후인 2월 10일부터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선거일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따른 일부 유권자의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선거 인명부 작성 기준일 다음인 2월 10일부터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과거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선거 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월 9일까지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일별 투표 장소를 꼭 확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에 꼭 소중한 한 표 선사하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은 물론 다양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상담 오랑이 오픈됐습니다. 창업과 개인 역량 강화, 취업 정보 등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고민과 일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포오랑에서 2월 상담오랑 내담자를 모집합니다. 마포오랑의 청년지원 매니저와 대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거, 노동, 마음건강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소개합니다. 상담 신청은 해당 링크를 통해 구글 폼을 이용해 가능합니다. 상담 기간은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기간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됩니다. 마포오랑에서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마포, 강서, 양천구의 정보를 담은 동네 정보 퐁퐁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명소죠. 이응로 미술관에서 1930년대부터 1980년대를 아우르는 이응로 화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응로 미술관에서 오는 4월 10일까지 새해 첫 기획전인 안목, 청관제 이응로 컬렉션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작고한 조재진 씨와 그의 부인 박경임 씨가 1970년대 중반부터 수집한 이응로 화백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이름을 알리다, 이응로 세상과 마주하다, 이응로 세계로, 이응로 평화를 그리다를 테마로 한 이번 전시는 이응로 화백의 주요 대표 작품들을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비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전시를 위해 소중한 작품을 내주신 청관제 박경임 여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목 청관제 이응로 컬렉션 전을 통해서 이응로의 1930년대 초기 작품을 비롯해서 7, 80년대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응로 작품을 통해서 봄을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개교부터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던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가 개교 3년차를 맞아 한층 새로워집니다. 광주시는 교육생 설문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전문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확정하는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 교육기간을 7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업 등 현장의 폭발적인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모집 인원을 180명에서 330명으로 늘려 더 많은 실무 인력을 양성합니다. 광주 인공지능 산업의 성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인공지능 사관학교 교육생들에게 뛰어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지원하며 접근성을 개선해달라는 교육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의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 조성됐던 교육장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광주시는 응급의료기관 20개소와 응급의료시설 4개소를 24시간 진료체계로 유지하고 보건진료소 9개소, 문 여는 의료기관 706개소, 약국 544개소를 지정해 진료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합니다. 다만 각각 진료 시간이 다르고 기관 사정상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꼭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에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120 콜센터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 콜센터에서 안내했으며 광주시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 포털 이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 정보 제공을 사용하면 사용자 주변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원 평창군과 강원도는 발효 산양삼 제조기업 주식회사 NIT와 함께 창업 투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NIT는 산양삼 및 흑삼을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로 2021년 7월에 창업해 총 71억 원의 투자를 통해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일대에 제조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5년 뒤까지 약 12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며 발효 산양삼 및 흑삼 제조에 대한 특허를 기반으로 발효 산양삼 및 흑삼 진액, 스틱 등 생산 시 제조에 필요한 원부 자재를 평창군과 강원도 내에서 최우선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평창군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주식회사 NIT와 지역 농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지속적 지역 주민 고용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자칫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데요. 횡성읍 묵계리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을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성남교 입구로 모여듭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마을 주민의 단합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마을 주민 2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개최됐으며 주민들은 방역수칙을 따르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집결을 마친 주민들은 걷기 코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출발했는데요. 성남교 입구에서 출발해 국교리까지 이어지는 40분 코스를 함께 걸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앞으로도 매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에는 방에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올라서 갑자기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행사를 보고 우리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걷기 운동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또 코스를 바꿔가면서 한번 계속 실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 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너 모평이라든지 반곡이라든지 독결이라든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걷는 운동이 가장 좋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잡으면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건강을 위하여 참석을 꼭 바랍니다. 강원 횡성군은 여성가족부와 비대면 온라인으로 여성 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협약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사업 공동 발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은 2016년 12월 여성 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래
지난 5년간 법적 제도화 및 추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1년 12월 17일 여성 친화 도시 재지정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북도가 올해 철도 현안 사업에 도정 역량을 결집해 철도 왕국 건설에 집중합니다. 이에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노선 확정과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경유 등 철도 현안 사업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우선 충청북도는 자체 용역을 통해 청주 도심 통과 타당성을 보완하는 등 빠른 시일 내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현재 최적의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11월 나올 계획입니다. 또한 강호축 구축의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증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최소화해 기본 계획이 조속히 확정 고시되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은 기본 계획 이후 경부선 구간 사업비가 대폭 증가돼 지난 2020년 4월부터 타당성 재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말 경부선 구간 사업 계획을 축소하는 변경안을 검토하면서 올해 1분기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면 실시 설계를 거쳐 충북 구간 우선 공사 추진 등을 통해 조속한 개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중부 내륙철도 2단계 충주 문경 구간과 중앙선 도담 영천 구간은 2023년 완공될 예정이며 동탄에서 청주공항 광역철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세부 계획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여수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수시는 율촌면 신풍리 도성마을 일원에 총 부지 34만 제곱미터 규모의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을 목표로 2024년까지 위원회 심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2026년 기념공원 설계에 착수합니다. 여수시가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0시를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입니다. 지급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선불카드와 여수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 내에서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여수시가 여수 밤바다 대표 관광 상품인 낭만포차 제6기 운영자를 음식 품평회를 통해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번 음식 품평회에서는 1차 합격자 52명이 60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주 메뉴를 조리하는 열띤 경연을 통해 최종 운영자가 결정됐습니다. 최종 선발된 18명의 제6기 운영자는 운영협약서 체결 후 인계인수 과정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방침이 알려지자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조치해 항의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민간 TF를 통해 사도광산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 대외 교섭 및 홍보 등을 하면서 사도광산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인 폴릭스 페트롤이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TV쇼 부문 순위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새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이 지난달 28일 전 세계에 공개된 다음 날 25개국에서 1위에 올랐고 이틀째에는 44개국,
사흘째에는 46개국까지 흥행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상을 차지한 국가들에는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 대륙 나라들이 포함됐으며 미국에서는 3위로 출발해 한 단계 상승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시청 기간은 1억 2,479만 시간으로 영어, 비영어 시리즈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시내 공원에 한국형 정자를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정자는 홀스웰커리 공원 내 송파 치치 자매도시 정원에 조성되는데요. 한인회는 정원에 돌하르방과 석등, 장승 등 한국 상징물만 있고 쉼터가 없어 육각형의 정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기념일 이전에 건립하는 것이 목표로 정자에는 참전용사의 명패도 부착하는데요. 7만 달러의 공사비용 조성은 한인회, 치치시청, 송파구청,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등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정자 건립 모금 운동에 2만 달러 이상이 거치는 등 한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났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